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프랑스어 문법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박찬인 교수입니다. 사실은 만나서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같이 땀 냄새를 맡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궁동에서 혹은 죽동에서 커피잔이나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만, 너무나 아쉽게도 작년에 이어서 아직 코로나가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나한테 문자를 하고 언제든지 학교로 찾아와서 학교 커피숍이나 학교 연구실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된다면 아무 때고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 이제 어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젊은이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또 의문시하는 것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사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대학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툰이죠. 우선 나는 이야기한 것처럼 충남대학교 불문과 교수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파리 10대학,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 타일랜드 브라파 대학 이런 데 연수 및 교환 교수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불문학, 불어학을 배우면서 내가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 여러가지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충남 생명의숲 또는 대전 둘레 산길잇기 상임대표를 했고, 또 학교 활동으로 한국 프랑스 학회 회장도 했고, 학교에서는 아시아 지역 연구소장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육로 미술관, 대전 컨벤션 센터 운영위원 등등도 했고, 여기 인문대학장, 또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쓴 책은 18권 정도 돼요. 논문은 수십 편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수업하는 게 더 간절한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나 개인적으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지만 이 3월은 대학생들에게, 20살 청년에게 기적의 만남이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기적의 만남이 탄생하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죠, 동영상은. 학교의 시계에 따르면 오늘이 새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3월 초가 새해인 거예요. 이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이 3월 초는 빅뱅처럼 관계의 대폭발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알겠지만 오늘 만나는 친구들, 학과 친구들, 동아리 친구들, 지금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겠지만 또 선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인생에 깊게 개입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과 얽히고 엮이는 것이 우리 사회이거든요. 이제 중고등학교하고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얽히고 엮이는 그런 사회를 구성해 나가야 되는 시기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신입생의 3월은
기적과 혁명이 시작되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누군가의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만남이 탄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여의치 않죠. 그렇다고 해서 방구석에만 있으면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학과 대표를 뽑게 되면 학과 대표들과도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나 첫 기억은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학 생활이 처음이 이 코로나 상황에 짓눌리지 않고 박윤환이 씨처럼 이름은 잊어도 눈동자와 입술은 기억에 남는 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대학 3월달 첫인상의 감각은 여러분들의 기억에 우선할 겁니다. 이 첫 3월을 여러분들이 젊은이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정윤정이라는 시인의 방문객,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만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들을 방문하고 여러분들도 나를 방문하는 거예요. 방문객이라는 시를 하나 따왔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랑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될 줄 압니까? 여러분들 미래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그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들 마음이 서로 만나려고 이렇게 왔는데 서로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한다면 우리 마음도 그런 바람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입학한 대학이라는 것, 또 여러분들이 4년, 5년 다니게 될 충남대학교의 생활, 그건 어떤 거냐? 초중고 12년 동안 어쩌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왜 가?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학은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곳이에요. 자유가 뭡니까? 뭐뭐가 없는 거예요. free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러분들 대학생으로서 돈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집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박사고 아버지가 뭐 재벌 아니 큰 회사 부장이고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똑같이 이제 출발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년을 산다면 지금 20살이잖아요. 5분의 1 시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5분의 1 시점은 하루로 따지면 새벽 5시 정도입니다. 이제 막 눈 뜨려고 하고 겨우 눈을 뜨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하루로 따진다면 7시, 8시, 9시 등교하는 시간,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는 오전, 그리고 점심 먹고 뭐 졸기도 할 수 있는 오후 시간, 창창한 시간, 저녁 이후에 또 5시간 이상의 시간, 그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벽 5시에 뭐가 결정됩니까?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중반, 후반, 30대, 40대, 50대, 60대, 챙챙한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걸 명심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가진 게 없습니다. 누가 가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 중에서 인서울 한 사람들, 스카이 대학에 간 사람들은 가진 거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들보다 못한 대학에 간 그런 학생들은 가진 거가 여러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소유와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자유가 없었잖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억눌렸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유라는 게 낯설을 수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이제 부모의 통제를 안 받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여행인 거예요. 대학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다 보면 그동안 여행도 많이 못했겠지만 타자의 고장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고향을 발견하고 자기 집을 발견하고 그러는 거예요. 외국 여행을 하면 아, 우리나라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숙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대학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가진 것, 고정관념, 굳어진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학생활입니다. 명품 옷을 안 입으면 어때요? 젊은데. 젊으면 다 건강하고 다 이쁩니다. 고정관념, 여러분들한테 주입되어 있던 고정관념, 내가 예를 대표적으로 하나 들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개미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개미처럼 성실하라는 교육만 받았어요. 배짱이처럼 노래하면 안 됩니까? 세상은 개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엄마랑 재미나게 보는 드라마, 영화 또는 BTS의 동영상, 이런 게 개미의 역할이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에요. 배짱이의 역할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솝우화에서는 겨울에 배짱이가 개미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부활해달라고 할 적에 이솝우화에서는 개미가 너는 놀기만 했잖아 하고 안 줍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라퐁테네라는 동화 작가가 이솝우화를 다시 쓴 개미와 배짱이라는, 원 제목은 개미와 매미인데, 그 이야기에서는 겨울에 매미가 찾아가니까 개미가 음식을 나눠주면서 지난 여름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네가 불러줬던 노래가 나한테 큰 위안이 돼서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었다. 당연히 이거 나눠 먹어야지. 내년 여름에는 가능하다면 춤까지 추면서 노래해다오. 이러면서 끝나요. 그게 프랑스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정관념, 굳어진 가치관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14년째 접어들죠. 14년 전에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사실은 인류 문명사는 스마트폰이 나타난 거하고 그 전하고 딱 스마트폰 이후 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14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거든요. 그럼 14년 전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의 관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의 관념과 여러분들의 관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어요. 이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컨대 굳어진 가치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 세대랑, 그러니까 앞선 제너레이션 하고 자꾸 트러블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 트러블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그게 아니라고 고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두리 양식장 알죠, 여러분?
중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게 교육이 되면 안 되는데 가두리 양장에 물고기를 가둬놓고 이제 먹이를 줍니다. 피둥피둥 살만 찌우고 그 안에서만 놀아요. 그러다가 살이 찌면 이제 팔려가는 거죠. 그런데 교육은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에게 떡밥을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고기라면 이 강의 상류는 어디까지 올라갈까 막 치고 올라가다 보고 그러다 보를 만나서 좌절하기도 하고 막 뛰어넘으려고 하다 비늘이 벗겨지기도 하고 잘못 튀어가지고 길바닥으로 떨어져서 막 죽기도 하고 바닥바닥 뛰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이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갈까 저 깊은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바다로 끝까지 쫓아가 보기도 하고 하는 바닥바닥 뛰는 그런 물고기가 청년인 거예요. 그 그물 가두리 양식장에 그냥 갇혀가지고 하늘이 어떤지 열린 바다가 어떤지 열린 지평이 어떤지 아무 생각도 없이 던져주는 떡밥만 먹는 것이 인문학도 또는 대학생 또는 젊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대학은 정신의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다. 내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이 말을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학은 열린 바다이고 넓은 하늘이고 트인 지평이에요. 다른 세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알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불어불문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참 잘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나라, 한 나라의 언어를 알고 그 문화를 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운 우리나라만의 창으로 세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의실에 창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창만을 가지고 그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그 세상이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을 그 유태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해는 어디서 뜨냐 하고 이제 유태인 친구들이 다투었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리산 산속에서 자란 해는 항상 산에서 떴어요. 그러니까 해는 산에서 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강릉에서 자란 해는 항상 해가 바다에서 떴어요. 그러니까 해는 바다에서 뜬다고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웁니다. 해는 산에서 뜬단 말이야. 해는 바다에서 뜬단 말이야.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얘네들 둘이 도시에서 자란 애한테 야 네가 나는 산에서 뜬다고 얘는 바다에서 뜬다고 하는데 네가 심판 좀 해라. 해가 정말 어디서 뜨냐? 그러니까 도시에서 자란 애는 뭐라고 그래요? 해는 건물 위에서 뜬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유태인 이야기 뭡니까? 왜 얘네들이 다툽니까? 결론이 왜 안 납니까? 얘네들은 자기가 본 사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산에서만 살았으니까 산에서 뜨고 바다에서만 살았으니까 바다에서 뜨는데 세상은 그게 다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도 있고 도시도 있고 들판도 있고 그렇죠? 산도 있고 그 창들을 고루고루 여러 가지 창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야를 넓히는 것 이것이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짧게 이야기했지만 대학은 취업 기관이 아니에요. 취직을 위해서 교습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대학을 그만둬야 돼요. 그 취직 학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다녀서 취직을 해야 됩니다. 대학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는 곳, 사유를 키우는 곳, 특히 인문대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찰과 비판 능력을 통해서
나를 확장해 나가는 시간, 이것이 대학인 겁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호모 비아토르라는 말이 있어요. 집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골방에서 광장으로 나오면, 나는 유성구청 옆에 한빛아파트 사는데 그 앞에 유림공원이 있고 갑천이 있고 충남대학교 뒷산이 있어요. 나오면 어디를 가든지 운동기구들이 다 있어. 공짜예요.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걸어 다닐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 보폭에 맞게 사유할 수가 있어요. 사계절을 느낄 수가 있어요.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새싹이 돋고 잎이 나면 사진도 찍어보고, 많은 젊은이들이 먹방과 셀카에 너무 집중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을 봐야 돼요. 세상을. 여행은 낯선 타자와 마주치는 거다. 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다. 낯선 타자와 마주치는 거다. 지금과는 다른 생각, 다른 정서, 다른 관계와 만나는 거다. 아이패드 속에서, 스마트폰 속에서 구글이 안 보여주는 거, 네이버가 대답 못하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찾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유를 중심으로 인생을 기획하는 걸 당장 멈추세요. 대학교 때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소유냐 에릭 프롬, 에릭 E. 프롬이죠.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도 있는데, 세상은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고 부모도 엄마도 당연히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말이 참 신통한데, 나는 형제를 가지고 있어. 해부동사를 안 쓰잖아요. 나는 형제가 있어. 형제가 있는 거야. 나와 관계해서 있는 거야. 근데 서양어는 꼭 해부동사를 쓰죠. 프랑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 빵이 있어. 내가 먹으면 내 빵이 되는 거고, 내가 나와 있는 동안 형이 먹으면 형 빵이 되는 거고, 언니가 먹으면 언니 빵이 되는 거고. 세상은 그렇게 소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소유와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 20살 3월에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보자, 듣자, 느끼자, 그리고 깨닫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보자 이 말은 to see가 아니라 to look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자, hear가 아니고 listen. 그리고 실제로 느끼고 맡아보고 만져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고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든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바탕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 3월이 돼서 충남대학교에 한번 들어와 봤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와 보면서 정문에서부터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은행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노란 꽃이 이따금씩 피었는데 이 노란 꽃은 어느 나무의 꽃인지, 생강나무인지,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또 잔디밭을 보면 이제 막 꽃이 막 피어납니다. 민들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비꽃, 뭐 꽃다지, 꽃밭기 뭐 다 튀어나오는데, 바람꽃, 여러분들 이름 하나도 모르죠. 잘 들여다보고 그 꽃에서 감동을 받고 그 꽃에서 우주를 느낄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특히 1학년 시작할 적에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말을 할 수가 있고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꼭 내가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세상을 재미있고 세상을 이해하면서 살려면 말하고 글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인류 문명은 말하고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통하지 않고 글을 통하지 않고 뭐가 되겠습니까? 원시사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기본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각을 열어라, 고정관념을 벗어라, 여행을 하는 거다. 실제로 몸이 움직이는 여행도 가능하고 창을 통해 바라보는 여행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창을 통해서 여행하는 방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